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탄력성 살펴보고 있는데, 자, 101페이지에 가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기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탄력성이 왜 중요한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탄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인가?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원유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고요. 바나나는 탄력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값이 그렇게 나왔는데 이유가 뭐야? 그걸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대체재를 구매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 지난 시간에 우리 수업에서요, 대체재랑 보완재 이런 거 설명드렸습니다. 대체재는 뭐야? 우리 경쟁 가능성이 있는 경쟁 관계에 있는 재화들을 우리가 대체재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완재는 뭐야? 보완재는 우리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야. 같이 소비했을 때 더 행복이 증가하는 그런 재화를 보완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경쟁 관계인 다른 선택 가능한 게 있는가? 이겁니다. 다른 선택을 할 만한 대안이 존재하는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나 같은 경우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 한번 볼게요. 어떤 농부가 길가의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농작물을 팔고 있는데 모든 가판대에 거의 비슷한 품질의 옥수수를 파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러면 그 중에 한 농부인 맘스가 다른 농부가 매긴 부과한 가격보다 좀 더 비싸게 팔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그 비싼 데서 사겠습니까? 바로 옆에서 싸게 파는 게 있으니까 그쪽 가서 물건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의 똑같은 대체 상품이 동일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서 바로 팔리기 때문에 맘스의 옥수수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이다. 그러면 옥수수 가격 올리면 고객들이 확 탄력적이니까 떠나게 됩니다. 근데 원유 같은 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원유 같은 경우는 석유 같은 경우는 대체할 만한 상품이 별로 없어요. 쌀이라든가 이런 거 대체할 만한 상품이 없어요. 주식으로 사용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물론 원유는 산업과 가정에서 원유에서 추출한 재료로 만든 제품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은 탄소 배출을 하는 원유 대신 할 만한 그런 마땅한 대체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해를 줄인다라는 측면에서 원유를 좀 줄이면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는 탄력성이 어떻게 된다? 탄력성이 작을 수밖에 없다. 뭐 간단한 얘기죠.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생활비에서 여러분들이 버는 소득에서 그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가 되는가?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다 한번 사는 거야. 필수품도 아니야. 자일리톨 껌이 있어요. 그 껌이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랐어. 근데 껌값이니까 뭐 그냥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버는 소득에서 차지하는 지출액이라고 할게요. 지출액에 대한 요거에 대한 비중이 클수록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껌값은 여러분들이 버는 돈에서 그렇게 민감하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명품 가방이라든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비싼 그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클수록 탄력성은 당연히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하는 그런 명품 가방 이런 거 있잖아. 재벌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소득이 많은 거니까 껌값이나 다름없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고 싶으면 그냥 사게 되는 거죠. 아무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게 되면은 그다지 신경 쓰진 않는데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가격에 민감하다. 이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다음 볼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치품과 필수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사치재랑 필수재는요, 소득 탄력성 가지고 하는 게 기본이긴 한데 가격 탄력성하고도 관련은 좀 있어요. 자, 필수품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잖아. 식품과 같은 필수품 같은 경우는 아니 가격이 변화해도요 그렇게 민감하게 수요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밥값이 2배로 올랐어. 그렇다고 밥을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렵죠. 그렇게 하기는. 밥값이 만약에 할인됐어. 학식이 막 5,000원이었는데 2,000원으로 할인됐어. 그러면 가격이 싸지게 되면 하루에 밥을 막 4-5끼 먹어요? 그건 또 아니잖아.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위장량이라든가 위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르마니 이런 상품이 있어요. 이러한 사치품은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가보시면은요. 식품과 같은 필수품은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지만 요트나 알마니 옷과 같은 사치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탄력적이고요. 요트 가격이 오르면 요트 안 사면 되지. 요트 없다고 우리가 죽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식품 가격이 올랐다? 그래도 우리는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구매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크게 줄이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요트 같은 이런 것들 정확한 사치제를 대체할 만한 것은 정확히 없지만 요트라는 것은 우리가 즐거움을 주는 거잖아. 근데 그런 즐거움을 주는 수단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걸 장기라 얘기하거든. 그럼 장기가 되면 소비자들이 더 잘 대응한다. 대응한다라는 것은 우리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진다라고 했잖아요. 대체제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원유의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단기라는 게 뭐 얼마나 단기인지 모르겠지만 짧은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유에 대한 소비량은 감소하겠지만 조금밖에 감소할 수 없어요. 근데 시간이 길게 지나게 되면 우리가 원유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그걸 계속 부담할 만큼 여력이 안 되면 다른 대체 에너지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원유에 대한 소비량은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롱런 해가지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뭔가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볼게요. 단기적으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원유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높은 원유 가격에 대한 대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길어질수록 연비가 좋은 상품을 연비를 개선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게 되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자동차 소비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많은 가정은 집에 단열 처리를 잘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석유와 원유를 좀 이렇게 줄이려는 우리 인간의 대응, 행동,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낮추기도 하고 다른 에너지원을 다른 대체 에너지를 뭐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전기, 수소 등등 자동차도 만들 수 있겠죠. 대체제를 발견해냅니다.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제줄에 대학이 기숙사비를 올리거나 구내식당의 가격을 올리게 되면 학기 중간에는 바로 대응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기숙사, 학교 식당 가격 비탄력적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음 학생들이 됐어. 기숙사 생활 안 하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할래. 아니면 그게 너무 힘들면 휴학을 해버리거나 다른 대안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 공급자가 대체제를 더 쉽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위에 경제학에 적용해서 샌드위치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단기와 장기로 나눴거든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험에 낼 거야. 아시겠죠? 이거. 겁주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배웠던 탄력성이란 얘기를 이렇게 샌드위치 가격표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주관식으로 시험 낼 거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객관식이면은 답만 띡띡 찾으면 되는 거잖아. 이 코로나 지난번에 상황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대세였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그냥 했거든요. 왜냐면 경제학에서는 수식이라든가 그래프 같은 걸 좀 그려야 되는데 좀 어렵잖아. 근데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관식으로 시험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용을 잘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 그런 것들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중요한 탄력성을 한번 보면 소득 탄력성 한번 볼게요. 자, 여기 X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첫 번째는 X의 가격, 이게 가격 탄력성이고요. 그 다음 소득이라 할게요.
머니 인컴의 약자로 그냥 M이라고 쓴 거야. 그리고 다른 재화의 가격도 미칠 수 있는데 소득이 변했을 때 미치는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이제 소득 탄력성 이렇게 나타냅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하는 공식은 똑같습니다. 이게 퍼센트 변화이기 때문에 소득이 원래 얼마였었는데 얼마나 변화했니 곱하기 100%로 표현을 할 거고요. 오케이? 자, 수요량이 원래 얼마였었는데 얼마나 변했니? 이것도 그냥 x제라고 할까요? 그럼 곱하기 10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두 줄로 나타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델타 M, M이 변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4페이지 거기 식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줄 보시면 소득 탄력성의 측정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 같은 경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죠. 중국의 소득이 증대됐습니다. 이렇게요. 증가했습니다. 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죠. 자, 풍요로운 소비자가 많이 생기게 되고 새로운 재화는 무엇인가? 소득 탄력성이 높은 재화 중에 하나가 깨끗한 공기이다. 그러니까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는 뭘 찾는가? 뭐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여기서는 깨끗한 공기를 원해가지고 공기청정기 요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네요. 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된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정부와 기업은 미래 수요를 판단할 때 이렇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소득이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경제 성장기가 되면은 우리 TV 같은 것도 사실은 아주 옛날에는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는 그게 거의 소득이 증가할 때 또 사치제에 가까운 거였거든. 요즘은 뭐 필수제로 가까워지다가 더 되면 요즘 여러분 TV 같은 거 집에 없는 집도 많더라고. 그래서 TV 채널 이것도 잘 안 봐. 그냥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많이 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재화라는 특성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가면서 또 소득이 증가하면서 바뀌기도 해요.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면 그걸 우리가 사치제라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는 필수제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그 열등제 같이 소득이 증가하면 아, 됐어, 나 TV 안 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자, 거기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달랑 볼게요. 소득 탄력성은 양의 값일 수도 있고 음의 값일 수도 있고요. 소득이 증가하는 기간에 사람들은 어떤 재화의 구매를 증가시킬 수도 있네요. 그게 바로 증가한다. 이게 뭐라고?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 이거 우리가 정상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근데 소득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소비량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담배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음이다. 그런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대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소득이 올라가면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이제 소득이 올라가면서 출산율이 또 감소하고, 물론 이제 그 이유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자녀에 대한 수요가 음의 소득 탄력성을 갖게 된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녀가 오히려 자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거나 또 담배에 대한 수요가 방향이 반대로 변하는 거야. 감소하거나.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부분 국가에서는요, 교육과 의료 서비스 수요 같은 것은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이라든가, 이게 초등학교 꼭 그런 교육 말고요. 의료 서비스라든가, 어차피 이제 평생 교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네들은 이제 플러스 관계가 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녀의 수라든가 담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점차 감소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소득 탄력성이 방향이 우선 여기선 중요합니다. 그래서 0보다 작아서 이런 경우는 열등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정상제 중에서도 1보다 크다 해가지고 그걸 사치제, 필수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여기서 뭐 거기까지 언급이 없으니까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차 가격 탄력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 X제에 대한 수요 영향 미치는 것을 보는데 다른 재화의 가격이 미치는 거 이렇게 있어요. 나머지 X제 가격과 소득은 기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Y제 가격이 변화했어. Y제 가격이 변화해서 X의 수요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살펴보는 거야. 이 두 재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식 나와 있고 바로 밑에 내용을 보시면 X의 가격이 오를 때 Y의 수요가 같이 증가하게 되면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대체제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0보다 값이 작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 부호가 반대 방향으로 작동되는 거지.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완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아무 영향이 없으면 제로 뭐 이렇게 되면 그 뭐 중립적,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통해서 거기 한번 볼까요? 거기 보니까 맥도날드에서 빅맥과 치킨 맥너겟은 양의 교차 탄력성을 가진 맥도날드에서 빅맥이 있고요. 저는 맥도날드 이런 걸 잘 안 가봐가지고 이게 대체 관계는 서로 경쟁 관계라는 거지. 치킨 맥너겟 이렇게 있습니다. 맥너겟. 뭐 아침에 모닝 무슨 뭐를 많이 먹어본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건 두 개의 경쟁 관계야. 그러면 이거는 교차 탄력성을 계산하게 되면 빅맥 이런 빅맥이 돼버리네. 빅맥너겟 이렇게 되니까 아무튼 이 교차 탄력성 XY라 할게요. 그러면 요거는 0보다 큰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거기 보니까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관계가 되면 보완제 관계가 됩니다. 핫도그와 미식축구 이렇게 돼 있네. 핫도그? 무슨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식축구를 경기를 보면서 핫도그를 먹나 보죠. 그러면 더 신나나?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가 봐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보완적인 관계가 된대요. 그러면 두 재화의 관계는 이렇게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는 뜻이 뭐야? 그러니까 미식축구 가격이 우리 지난번에 옛날에 얘기했을 때 뭐가 있습니까? 커피와 뭐 홍차, 커피와 뭐 설탕 등등등 이런 거. 뭐 콜라와 햄버거, 콜라와 사이다. 그럼 콜라와 사이다는 대체 관계고 콜라와 햄버거는 서로 보완 관계죠. 가격의 부호 방향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걸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대체의 정도가 얼마나 큰가 해서 그 값까지 보는 것이고요. 근데 보통 여기서는 그냥 방향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마지막 단락 볼게요. 기업이 사업 전략을 짤 때 굉장히 중요하대요. 비디오 게임기와 게임기 사이에 교차 탄력성은 매우 큰 값이 있는데 크다는 것은 대체 가능성이 큰 거야. 비디오 게임이 더 재미있고 저렴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비디오 게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소니 같은 자사 게임기로 할 수 있는 게임을 더 재밌고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저쪽에 있는 경쟁사 사람들의 거기 보시면 게임기 사이에 그게 이제 경쟁 관계 그걸 나타내는 게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대체 관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05페이지 가보시면요. 공급의 탄력성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공급량, 수요량이 아니라 공급량이 얼마나 반응하는가 그 정도를 나타냅니다. 가격이 변화했을 때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보통은 가격이 정도를 나타내는 거지만 방향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양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이것도 활용을 해볼게. 노동 공급에 대한 근로자가 노동을 공급합니다. 가격 탄력성. 노동에 대한 가격이 임금이잖아.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갔을 때 보통의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데 플러스 관계가 되겠죠.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용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가를 즐기면 임금을 포기해야 되니까 이 임금은 내가 노동을 안 하고 노동을 포기하는 거지. 여가를 즐기면 노동을 안 했으니까 W 임금이라 할게요. 임금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기회비용 생각하시면 여가를 즐기게 되면 이만큼 임금을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여가를 즐기는 거에 따른 대가가 임금이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건 뒤에 많이 얘기할 거야. 임금은 여가를 즐기게 따른 대가. 그래서 여가의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동일한 시간을 일하고 더 높은 또 소득을 얻게 됩니다. 왜냐면 임금이 올라가니까 시간당 10,000원을 주고 있었는데 시간당 20,000원 준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10시간 일을 했을 때 10만 원 버는 걸 5시간만 일을 해도
10만 원을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소득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까지 거기 발생하게 돼요. 이건 나중에 우리 대체 효과, 소득 효과 해서 더 확대시킬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이거 그래프랑 위치랑 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대략적인 그래프로 한번 살짝만 볼게요. 그러면 자, 이게 노동 공급이라 할게요. 노동에 대한 공급. 임금이라고 할게요. W 임금. 웨이지의 약자로 쓴 거야.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표현해 볼게. 이렇게 가파르게 노동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게 있고요. 완만하게 노동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방향이 플러스가 되는 것까지는 됐는데 얼마나 임금에 대해서 민감하게 변하니 그걸 보려고 해. 임금이 올라갔어. 그랬을 때 A 같은 경우에는 노동 공급이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요만큼 증가합니다. 근데 B는요 증가하는데요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살짝 보면 기울기랑 위치랑 그것까지 다 보긴 해야 되지만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선 같은 위치에서 본다 그러면 위치는 여기 똑같지. 여기에서 보면요 A에서 임금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기울기가 좀 더 B의 곡선이 완만하잖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 노동의 공급에 대한 임금 탄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 기울기가 좀 완만한 핑크 색깔이 임금 올라갔을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정도만 보세요. 우리 많이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금 부과와 탄력성의 활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째줄 보시면 당신이 항상 예산이 부족한 어떤 도시의 시장으로 당선됐어. 시장이 돼서 좋긴 좋은데 그 시가 예산이 풍부하면은 시장으로서 권한도 막강해지고 이것저것 막 많은 사업과 뭐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력도 많은데 돈이 없으면 늘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당신은 시장에 나갔다가 건강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보카도 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유심히 이런 것들도 다 목격을 하면 도움이 되나 봐요. 구매자들은 대부분 부자 같았대. 자, 106페이지 첫 번째 줄. 사무실에 돌아와서 자료를 보니까 그 도시에 하루에 판매되는 아보카도가 1000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네, 여기 아보카도 여기에 종류가 보니까 1000개가 판매가 되고 있었고요. 가격이 지금 보니까 $2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줄 볼까요? 당신은 이것이 부족한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을 해서요. 이 아보카도에 개당 $1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36만 5천 달러입니까? 그만큼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엑사이스 텍스, 특별 소비세, 물품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재화에 세금을 때리는 거야. 어디? 아보카도에. 단위당 일정액을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이게 생산자한테 부과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면 우리 수요 공급 이동하는 거 봤습니다. 소비자한테 부과할 수도 있고 생산자한테 부과할 수도 있지만 생산자한테 부과하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과 관련된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이렇게 비용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네요.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곧 다시 잘 정리해 주세요. 만약에 소비자한테 부과했다 할게요. 소비자한테 부과했어. 소비자에게 부과하게 되면 여러분 수요 곡선의 높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 곡선은 소비자가 물건을 사서 얼마나 베네핏을 누리는가 있게 되는데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만큼 베네핏이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수요 곡선이 어떻게 해요? 하방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디맨드 곡선이 아래로 하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선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은요. 그 자체의 가격이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또 뭐 휘발유라든가 담배 같은 거에 특별 소비세, 뭐 개별 소비세 같은 걸 부과해가지고 텍스로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아보카도에 특별 소비세를 부과해가지고 아보카도를 파는 모든 가게는 팔리는 아보카도 한 개당 1달러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아보카도 1000개가 판매되면 연간 이만큼의 세금을 과연 걷어들일 수 있을까? 하루에 이렇게 하니까 365일 해서 곱하기 365를 곱해준 거죠. 자, 공급 곡선만 보면 가게 주인은 2달러 가격에 1000개를 판매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를 부과하게 되는 거야. 그럼 공급 곡선은 이만큼 상방 이동하는 거야. 1달러만큼. 근데 가격이 비싸지니까 거래량 자체가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올라갔어.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시장에서의 일부는 가격이 세금을 내라고 그랬잖아. 판매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공급 곡선이 이동해서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요. 그 결과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공급량도 증가하고 수요량도 증가해서 수요 공급의 이동이죠.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 B점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가격은 2.5달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잉여와 당등 뭐 여러 가지로 더 얘기는 하겠지만 새로운 균형점에서요. 판매되는 아보카도가 500개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또 2.5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2.5달러를 받았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P소라고 할게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야. 소비자가 지불하게 되는 가격 이렇게 됩니다. 소비자가 2.5달러를 생산자한테 줬어. 그럼 생산자가 그걸 받았어. 와, 만세! 그게 아니라 정부한테 1달러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여기가 C라고 할게요. 이 C, 이 값은 얼마가 될까? 이거 정확하게 평행하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달러만큼 밑으로 내려거리면 여기가 1.5 이렇게 돼서요. 이거는 뭐냐면 P생이라고 쓸게요. 이 뜻이 뭐냐면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 그래서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가격과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그 차이가 정확하게 텍스 1달러랑 같아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이동하는 설명이 거기 쭉 나와 있는데 그냥 그림만 잘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7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세 번째 줄 보세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게 있다. 첫 번째, 뭐가 있나?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의 절반 정도만 세금으로 거친 것은 우리가 생각한 건 뭐야? 1달러만큼 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소비자가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생산자한테 어떻게 보면 1달러가 거치긴 하는 거지만 전체적인 조세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거래량이 500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는 개당 얼마야? 1000개가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 자, 다시요. 정부가 얻게 되는 조세 수입은 자, 조세 수입 어떻게 됩니까? 하면 텍스 1달러를 부과했고 곱하기 거래량 Q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뭐야? 1달러의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거래량이 1000개. 그러니까 1년 하면 365 할 텐데 그럼 뺄게요. 하루에 요만큼은 조세 수입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아니라 조세 수입이 가격이 올라갔잖아. 이렇게.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해서 감소했어요. 500개로. 그러니까 이게 500으로 절반만큼 감소하게 된 거 알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여러분들 이 크기 조세 수입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면 거래량 500 곱하기 1달러니까 이게 1달러당 500개니까 이걸 우리가 조세 수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면적이. 색칠을 이렇게 하시죠. 이 면적이 원래 의도했던 거는 아니 거래량이 1000개씩 해서 감소하지 않고 유지가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하루에 1000달러가 될 텐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절반으로 반토막 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판매량이 왜 줄어들었니? 세 번째 줄 볼게요. 107페이지 다섯 번째 줄 보시죠. 가게 주인은 세금 때문에 상승한 비용을 아보카도 가격 올려서 충당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생산자한테 세금을 때렸잖아. 생산자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더 이렇게 일부 떠넘기는 거야. 이걸 전가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러한 가격 인상에 소비자는 아보카도 구매를 줄이게 되는 것으로 대응을 하고, 소비자가 아보카도 구매를 줄이는 경우 발생한 손실을 예상한 가게 주인은 실제로 세금만큼 가격을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다 정부가 아보카도 판매하는 사람한테 1달러 세금 내세요 하니까 아이 내가 내기 싫어. 소비자한테 다 3달러로 해서 전가하려고 했더니 소비자가 그럼 나 물건 안 사.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까지 가격을 올리는 거. 원래 이제 순서로 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1번. 그럼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소비자들이 나 물건 안 사 해가지고 이렇게 줄어드는 셈이 되는 거지.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서 하는 거. 우리 봤잖아. 이게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과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 그게 안 맞아서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 시장이 위축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거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보카도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라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아보카도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또 살펴봐야 할 것은 세금 납부를 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보카도를 계속 구매하는 소비자는 가격이 0.5달러, 소비자 가격이 올라갔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자, 이걸 알게 되고 소비자는 아보카도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아예 구매를 일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소비량이 감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정부의 조세 수입을 부과하게 되면은 지금 소비자 슬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비싼 가격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생산자들도 판매할 수 있는 양이 더 줄어들어서 이득도 작아지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피해를 끼치는 범위는 뭐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 때문에 특히 소비자가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거니까 소비량이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여기서는 뭐 크게 더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기울기가 이게 좀 가파른 거랑 완만한 거랑 그렇게 좀 더 나눠서 볼 수는 있긴 한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세금 증가로 인해서 자, 생산 비용은 소비자의 구매량 감소를 가져다 주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크게 되면 이거보다 더 완만하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거보다 더 만약에 완만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완만하게 좀 약간 그런가? 좋아요. 완만하게 이렇게 그럼 가격을 증가시키면 거래량이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확 줄어드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까지 우리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소비자만 전부 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생산자도 자기가 받게 되는 가격이 작아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조금만 맛보기로 설명을 드리고 말았거든요. 이 책에서는. 왜냐면 이제 챕터 5장에 너무 많은 내용을 집어넣으면 질릴 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살짝 아이디어만 얘기합니다. 세금을 부과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분석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미리 보기 거기 한번 보시면 다음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밑에 요약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연습 문제 잘 나와 있네요. 핵심 용어도 잘 나와 있는데 연습 문제가 양이 좀 어떻게 보면 많아요. 그거 다 풀어보시죠. 아셨죠?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거랑 똑같이 연습 문제를 내가지고 비슷하게 좀 내가지고 한번 출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서 한번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할게요. 이렇게 준비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